안녕하십니까. 동력학 파트 1.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3장 이제 시작해야 되죠. 질점의 운동 역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2장에서 질점의 운동학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운동학은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등가속도냐, 곡선 운동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그런 것들. 그래서 속도, 가속도, 변이, 위치의 관계를, 수학적인 관계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3장에서 말하는 운동 역학은 뭐냐면은, 왜 그런 운동을 하느냐, 등가속도면 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느냐, 또는 속도가 변할 때 왜 그렇게 변하느냐 하는 그 운동의 원인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힘에 관한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론하고 요 운동 역학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섹션을 4개의 섹션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요 시간에는 이제 섹션의 첫 번째 섹션에 힘과 질량하고 가속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도 배웠던 역학에서 주로 다뤘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뉴턴의 제2법칙하고 운동 방정식하고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로 직선 운동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경우에 이제 운동 역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얘기할 것은 이제 운동 역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1, 2, 3 법칙. 그 중에서 이제 제2법칙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 뉴턴의 제2법칙이 말하는 건 뭐죠? 그 상쇄되지 않은 힘, 그러니까 R자 힘이죠. R자 힘. R자 힘이 0이 아닐 때, 그것이 이제 상쇄되지 않고 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제 그 균형이 깨진, 그렇죠? 그래서 상쇄되지 않은 그런 R자 힘이 0이 아닐 때, 또는 합력이 0이 아닐 때, 그때는 질점은, 질량은 가속된다. 가속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힘이 있을 때 가속이 되는 건데, 얼마나 가속이 되느냐 하는 그 관계, 힘과 가속과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이제 관성, 질량으로 정의한 것이 제2법칙이었죠. 그래서 뉴턴 제2법칙이 이제 3장의 가장 주된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운동 역학은 뭐냐? 키네틱스 운동 역학은 이 R자 힘하고 운동 변화의 관계를 보자 하는 얘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운동 역학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고전적인 것이 이제 힘과 가속도의 관계,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가 질량이죠. 그래서 뉴턴 제2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F=ma에 뉴턴 제2법칙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벡터예요. 벡터적인 방법인데, 벡터 말고 스칼라로서 1과 에너지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이 뉴턴 제2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을 1과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제2법칙이 사실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까지 적용이 되려면 F=ma가 아니라 그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관계를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벡터가 되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운동 역학을 푸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섹션 A에서 기억, 제2법칙을 얘기할 거고, 섹션 B에서 1과 에너지, C에서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섹션 A의 힘과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보면은 그 뉴턴 제2법칙을 먼저 봅시다. 잘 아는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기본 관성 기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관성 기준계에서 질점에 힘을 가했더니 가속이 되더라. 그래서 힘을 가하면서 가속도를 측정했어요. 그럴 때 하나의 질점이죠. 동일한 질점에 힘을 바꿔가면서 가속도를 측정했는데, F1에 힘을 가했을 때 가속도가 A1이 나오고, F2를 가했을 때 A2를 측정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힘과 가속도의 크기 B, 물론 이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힘과 가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크기를 조사를 해서 A1분의 F1을 C1, A2분의 F2를 C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은 가속도와 힘의 비율이 일정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힘이 달라지면
가속도가 달라지는 건 맞는데 이때 이 비율이 일정하니까 이거는 질점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성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것이 관성과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관성이라는 것이 이것만 보고 뚝 떨어진 건 아니죠. 그 갈릴레이의 관성 법칙, 그리고 뉴턴의 1, 2, 3 법칙을 다 종합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 법칙하고 관련된 관성의 성질은 가속도하고 힘의 비율이 일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질점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다 하는 건데요. 그럴 때 그러면 이러한 질점의 고유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했을 때 이너션, 관성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동력학적인 측면은 움직이는 거고 속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변했을 때,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하는 그 정도의 저항,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 그것을 관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정력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속도가 운동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무르려고 하는 성질은 머무르는 것에 의해서 평형을 유지한다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운동이 변할 때는 머무르지 못하고 변한다. 그럴 때는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것이 이 관성의 크기에 의해서 저항하는 성질, 관성이 클수록 적게 변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크면 같은 힘을 가했을 때 가속도가 작다, 운동 변화가 작다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관성이 작으면 가속도가 크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성이 있는데, 이 관성의 크기가 관찰을 해보니까 질량하고 관계 있더라. 질량이 큰 물체가 질점이 관성도 크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그 일정한 상수를 질량에 비례하는 값으로 쓰고, 그러면 비례식이 뭐였어요? 아까 A분의 F가 C였는데 얘를 K, M으로 바꿔서 표시하면 F equal KM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질량이 이 관성하고의 크기, 비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한다 할 때가 이제 관성 질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참고로 이것하고 구분이 되는 질량은 뭐가 있냐면 중력 질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력 질량은 요건 말 그대로 질량이 중력에 비례한다. 근데 우리가 중력을 잰다, 그거는 무게죠, 무게. 무게하고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질량을 측정했을 때는 중력 질량인데, 요 관성 질량은 가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은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렇게 측정한 관성 질량하고 이렇게 측정한 중력 질량이 같더라 하는 거예요. 일치하더라, 동등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진 결과죠. 그래서 질량에 관해서는 그냥 질량, 관성이든 중력이든 같다, 그렇게 일단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정의되는 것은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물리적으로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적인 성질은 힘의 방향과 같더라. 그러니까 R자임이죠. R자임. 상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R자임하고 같아서 벡터식이 F 벡터가 A 벡터하고 항상 같은 방향인데, 그렇다면 K하고 M은 양의 실수가 되는 거죠. 양수.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스칼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때 이제 요 K 값을 이제 1로 보고, 뉴턴 제2법칙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러한 그 뉴턴 2법칙의 형태를, 그러니까 가속도분의 힘이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관성 기준계, 관성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관성계의 정의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뉴턴 제2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가 관성계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좁은 의미고, 더 넓은 의미는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뉴턴의 역학법칙이 성립하는 관성계가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관성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했을 때는 일단은 그 고정된 좌표계는 관성 기준계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준계도 그 관성 기준계예요. 근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회전하게 되면은 안 돼요. 회전은 아니고, 회전 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병진 운동하는 좌표계, 이런 것들이
관성계에 속해요. 알겠죠? 그래서 관성계의 정의는 뉴턴 제2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거냐 했을 때 정지돼서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병진 운동하는 좌표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면 고정돼 있다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주의 어느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 지구나 태양에 대한 상대 운동을 봤을 때 그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럼 고정되어 있다. 아니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근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근사 범위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검증은 안 되지만 이런 관성계가 있다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에 붙어 있는 기준계에서는 그 실제로는 지구가 고정되어 있거나 병진 운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가속도하고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 그럼 이런 지구의 가속 운동에 대한 보정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구 가속 운동에 의한 보정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좌표계는 충분히 그냥 관성계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관성계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가 자전하는 지구 자전에 의한 보정. 그럼 지구가 자전한다는 얘기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으면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좌표계가 있죠. 이 좌표계는 회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진 운동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직선 형태로 등속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 좌표계가 회전하지 않더라도 회전하지 않고 돌더라도 이 좌표계는 가속 운동하는 게 되죠. 온운동. 그래서 이러한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러한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좌표계 자체는 관성계가 아닌데 이 지구 자전 효과를 다 고려해 가지고 뭐 코리올리 가속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시킬 때 이런 지구 자전에 의해서 출발점 연직 아래로부터 요만큼 이동을 해요. 편향이 돼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지죠. 근데 그 값을 계산해 보면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중력 가속도고 요거는 낙하시킨 높이고 요 감마가 위도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200m에서 떨어뜨렸을 때는 지구 각속도 대입하고요. 지구 각속도는 t분의 2파이 그러니까 t분의 2파이가 각속도가 되는데 주기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에다가 3600초를 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지구 각속도가 충분히 작은 값인데 그래서 h 값을 다 대입해 보면 x가 43.9mm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200m에서 43.9mm는 거의 무시해도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h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이 값이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보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